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리딩 연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실전 토플 문제 유형 몇 가지와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해내는지 함께 두 지문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컴퓨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페이퍼로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페이퍼로 봤을 때랑 우리가 컴퓨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시험에 가지 마시고 미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진 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화면상에 맨 처음에 타이틀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타이틀을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단어를 몇 개 떠올리면서 우선 전체 흐름을 미리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선 제시된 지문을 빠르게 넘기고 마지막 문제를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화면상에 가장 먼저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서 왼쪽에 문제를 뺀 오른쪽에 이 텍스트 화면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가 6단락이 되죠. 6단락에서 최대 8단락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분량이 보일 거고요. 그럼 이거를 전체 글을 한번 쭉 읽고 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한 후에 1번 문제로 들어가라는 의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을 이용해서 빠르게 쭉 넘기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1번 문제를 풀 때 문제랑 텍스트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또 한 번 읽어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텍스트는 빠르게 넘기면서 마지막 문제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길 때 여기 보이시죠? 넥스트 버튼입니다. 이 넥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13번 클릭을 통해서 마지막 문제로 가시면 되는데 마지막 문제가 예를 들어 13번이나 14번 정도 된다면 중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그쵸? 보캐블러리 문제 해결하면 되죠. 보캐블러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캐 문제는 문맥을 볼 필요 없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로 갔을 때 마지막 문제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서머리, 요약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 총 패시지 3개 중에서 마지막에 서머리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요. 하지만 이 차트 문제는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보일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도입 문장입니다. 이 인트로 문장을 먼저 읽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전체 글의 중심 소재라든지 어떤 내용이 줄을 이룰 건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트로 문장 읽는 효과랑 좀 전에 텍스트를 빠르게 넘기면서 쭉 읽는 효과는 두 개가 동일하겠죠.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문은 버리고 우리는 인트로 문장으로 와서 이걸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겠다. 자, 그러면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시 백 버튼을 눌러서 1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2번을 다시 또 클릭하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따라서 우리는 백 버튼이 아니라 리뷰 버튼을 이용해서 1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마지막 문제 인트로 문장을 확인하시고 전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리뷰 버튼 이용해서 1번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항상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텍스트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항상 왼쪽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유형에 맞는 풀이 전략을 가지고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답을 끌어내라는 의도겠죠.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서머리 문제를 대비해서 노트 테이킹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A4지를 미리 여러분들께 나눠줄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중심 키워드를 노트 테이킹을 해둔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를 푸실 때는 그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단락이 총 4개가 나온다면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본론이 3개이기 때문에 6개 보기 중에서 정답을 3개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실제
실전 시험에서는 6단락이 나올 수도 있고 최대 8단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서 키워드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면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내 중심 키워드, 토픽 센텐스 안에 중심 키워드를 간단하게 노트 테이킹을 해두셨다가 마지막에 그 노트 테이킹을 이용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묶어야 되겠죠. 만약에 단락이 6개라면 첫 번째 단락이 서론일 거고요. 그러면 단락이 5개가 남아있는데 정답은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단락의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을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마지막에 3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전체 토플 문제 10개 문제 유형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 fact 문제, vocabulary, reference, 그리고 rhetorical purpose 문제, inference, insertion 문제 같이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fact 문제가 거의 5개 최대 출제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vocabulary 문제도 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패시지 하나당 13개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fact 문제랑 vocab 문제 합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놓친다라면 원하는 점수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겠죠. 따라서 우리 해커스 보카를 이용해서 많은 동요라든지 보캐블러리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팩트 문제를 풀 때 항상 정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Symbolic play, 상징 노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어휘 문제입니다. flexible의 동의어가 뭐냐? 자, 그러면 이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우선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은 문맥상 문안이 해석이 되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vocabulary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즉 일반적으로 한 3초에서 5초 안에 빠르게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이라는 뜻이죠.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우선 문제서랍은 suggest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면 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단어 3개가 문제에 항상 출제가 될 거고요. suggest, imply, infer 이 동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infer, 추론하다, imply, suggest 단어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추론 문제구나. 만약에 이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fact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론 문제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 추론 문제고요. 그 이유는 정말로 추론을 하면 틀리기 때문이죠. 토플에서는 모든 문제가 팩트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유추하거나 추론한 문제는 거의 오답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추론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2가지. 팩트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숨어있는 팩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팩트는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같이 한번 다시 다뤄볼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는 그대로 팩트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추론 문제지만 그대로 팩트 문제, 풀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따라서 언급되지 않은 건 오답이겠죠. 그리고 언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한 것은 오답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그냥 그대로 재진술된 걸 찾아야 되겠죠. 재진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뭘까요? 네, 동요를 이용하는 거겠죠.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의 first couple of years of life라고 되어 있죠. 그 생애 첫 번째 몇 년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되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계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부터 보시면은 progression,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데 이 단계는 last, 지속이 됩니다. from A to B, 보이죠? 태어날 때부터 18개월, 24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되게 reflexive, 반응적이고 그리고 goal oriented, 목표 지향적입니다. and 그리고 지식의 대부분은 개인 얻어집니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즉 지식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구나 라는 표현이고요. 자,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아이들은 얻습니다. ability, 능력을 얻죠. 수식, recognize, 인식을 하는 능력인데 이 전문가들이 object permanence라고 지칭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첫 번째 몇 년에 관련된 내용 A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marked by, 뭐뭐로 나타나다, 특징 지어지다 라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빠른 변화죠.
그 배움의 타입의 빠른 변화. 빠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혀 언급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B번에 그것은 generate, 만들어냅니다. 오래 지속되는 기억력. 당연히 언급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C번에 그것은 produce, 만들어냅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hit and miss라는 표현이 우리 본문의 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쵸? trials and error. 이 부분과 동요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요를 그대로 바꾸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C번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D번에 보시면은 feature, 특징을 합니다. cognitive confusion, 인식의 혼란의 기간을 특징을 한다. 이 부분도 전혀 언급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론 문제지만 유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팩트를 그대로 옮겼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동요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마찬가지 pursue, 추구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동요 문제입니다. 자, 동요 문제에서는 좀 전에 봤듯이 문맥상 그럴듯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약간 좀 전과 다른 이유는 추구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은 문맥을 조금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을 한번 보시면은 관련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상징 놀이에 있어서 activities, 이런 행동들은 cannot be considered, 여겨지지 않습니다. rule-based, 규칙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의는 activities 받았죠. 이러한 행동들은 asocial, 비사회적이다, 비사교적이고, 그리고 there is no social obligation, 사회적인 의무가 없다. 투부정사 수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행동들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의무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추구하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는 거, 주장하는 거, 관여하는 거, 촉진하는 거. 따라서 여기서는 관여하다가 가장 적절한 사전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는 5번째 단락에서 제시가 됐고요.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팩트 문제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협동의 단계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n which 수식을 하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universal, 보편화가 되는 그런 협동의 단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팩트 문제에서는 우선 첫 번째 언급되지 않은 것. 네, 좀 전에 추론 문제 스킬과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된 사실과 다른 건데 중요한 것은 유추한 것은 오답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답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본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재진술한 것이 정답이고 주로는 동요로 많이 바꿨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초기 cooperation, 협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litter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 주로는 7세 정도 나이에 생겨나는데 좀 더 몇몇 아이의 경우에는 일찍 관찰되기도 하지만 주로는 7세 나이에 아이들은 enter a stage, 단계로 들어갑니다. 조기 협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whereby,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뭐뭐 하는 이란 표현입니다.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초기 협동의 단계. 자, the rules of game, 게임의 규칙이 보편화가 되는 그런 초기 협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문제 제시된 부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Ironically, 역설적이게도 this라는 건 이 단계를 받았죠. 이것은 스테이지, 단계입니다. in which, 이 단계에 대해서 아이들은 begin, 시작합니다. exhibit,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comparative attitude, 그러면 경쟁적인 태도와 그리고 perspective, 관점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awareness, 지각과 그리고 anticipation, 기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 대한 어떤 지각이라든지 기대와 함께 경쟁적인 태도와 관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단계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계속 보시면은 and 뒤에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then이라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that 이하는 그리고 나서이다라는 표현인데 해석은 편안하게 보시면 네, 그리고 나서 이 상징 놀이는 has diminishing importance, 네,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as 뭐 하면서 때문에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이 form, 형성하면서 더 높은 지각이죠. 현실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게 되면서 중요성이 점차 더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this is not to say that 대디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징놀이가 stop entirely, 완전히 멈추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in fact, 사실상 이 시라는 건 여기서 이제 symbolic play 그대로 받았죠. 상징놀이는 carry on, 성인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계속이 되냐면 fantasy, 공상이라든지 그리고 involve symbol, 상징을 포함하는 그런 상상적인 행동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어른까지 지속이 됩니다. 라고 제시가 됐네요. 자, 그럼 우선 문제, 오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work together, 함께 협력한다, 일한다, to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다라는 거 언급된 사실이 아닙니다. B번에 final stage,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도 언급이 되지 않았죠. 자, C번에 이 시점 이후에 아이들은 disinterested, 그러면 흥미가 떨어지다라는 거죠. 이 상징놀이 흥미가 떨어집니다. C번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답이 될 거고요. C번을 했다라는 건 나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어디서 아마 끌어내셨냐면 본문에 중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현실을 인식해가면서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흥미가 떨어지다라는 팩트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C번은 내 생각이 들어간 유추라고 봐야 되겠죠. 네, D번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때입니다. 더 높은 그 사회적인 인식을 발달시킬 그때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읽었을 때 awareness,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았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재진술이 좀 많이 들어간 케이스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재진술한 거.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네, 팩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한 번에 보인다라면 주로 동요로 바꿔서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은 오답 분석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나마 가장 적절한 정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팩트 문제 풀 때는 정답을 맞췄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다뤄봤고요.